응? 부당한 상황. 부당한 상황도 부조리의 한 일부분이에요. 또 뭘까요? 더 근본적인 설명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승전결을 바랍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건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일도 열심히 해요. 너무 성실해요. 그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또 인성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제가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아. 그 주변에 사람이 들들들들 끌어요. 그 사람 주변엔 그 사람 추종자들이 막 수백 명씩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있어. 세계가 합리적인 곳이라면 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생기지? 부조리라는 건 세계가 합리적이라고 적이어야 한다고 인간은 믿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게 부조리입니다. 세계는 나름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세계는 누구에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의 기생수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기생수. 네, 뭐 여성분들께 뭐 이렇게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좀 잔인하기 때문에. 네, 비주얼이 좀 잔인해서 추천드리진 않는데, 기생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어느 날, 지구에 사는 누군가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100분의 1로 준다면, 인간이 지구에 뿌려대는 독도 100분의 1로 줄까? 인간이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이 문제들도 같이 절반으로 줄어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인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누군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생수들이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몸속에, 뇌 속에 딱 들어갑니다. 뇌를 장악을 해요. 그 얼굴이 쩍 갈라져요. 이 갈라진 얼굴을 가지고 막 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요. 이 기생수 기본적인 플롯이에요. 황당하죠. 일본 만화예요, 원래는. 근데 이 기생수에서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 인간이라면 인간을 지극히 혐오하는 인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구의 목소리라면, 이게 혹시 바다의 목소리라면,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건, 이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해주지 않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의 자연의 룰이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지구는 사자를 위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얼룩말을 위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둘 다 관련 없습니다. 지구에게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돌아간다는 이 전체 순환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 만약에 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신이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에게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그 인간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체를 본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도 이제 바울 시대에 가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을 비하시키지만, 어쨌든 지구나 신은 인간만을 위해서 이 우주라는 시스템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인간이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식을 가지는 순간 뭘 하고 싶어지느냐 하면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인간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자, 합리적인 걸 우리가 다시 이제 신의 시대로 돌아가 봐요.
봐요. 신이 있었던 시대고, 신이 있었던 시대에는 신이 내린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거나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내세에서라도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도덕률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도덕률들이 나에게 다시 득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볼 땐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한다고 나에게 그 악한 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들키면 돌아오죠. 안 들키면, 안 들켜서 오래 있던 분들도 많잖아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건 세상이 원래 부조리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세상은 부조리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것뿐이에요. 세계의 실제 모습과 인간이 이래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이 균열을 우리는 부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부조리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억울한 게 부조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걸 원하는 인간의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계가 부조리한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소름 끼치게 써놓은 문장인데요. 이게 뭐죠? 네, 159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쯤에부터 어느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울 권리는 없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되살릴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마치 이 거대한 분노가 나를 악에서 정화시키고 희망을 비워낸 것처럼 신호와 별들로 가득 찬 그 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부드러운 무관심에 나를 열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세상의 부드러운 무관심.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은 메루소가 죽느냐 사느냐에 그닥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조리예요. 부조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실존주의의 컵 얘기로 들어갈게요. 이 컵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본질이 다 비워졌어요. 나의 본질이 싹 사라지고 나의 실존만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의미를 채워야 돼요. 사르트르는 이 의미를 내가 직접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인 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까미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억지스럽게 세상에다가 또다시 합리적인 의미를 붙이려는 부질없는 노력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두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실존이 있어요. 본질을 다 걷어낸 실존. 이 실존은 언제 드러나느냐? 극한 상황. 부조리라는 걸 완전히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실존이 딱 드러나요. 모든 본질을 비워낼 수 있는 상황. 자, 거의 대부분은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죽음 직전에 나의 본질을 싹 비워내고 나의 실존을 딱 만났어요. 이때 사르트르는 자, 다시 살아. 다시 사는데 이번에는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면서 살아. 네가 너의 올바름을 만들면서 살아. 너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너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 그래서 사르트르는 정치 참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까미는 그게 아니에요. 까미는 부조리를 딱 만났어요. 나의 본질을 모두 비웠어요. 그러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부조리 그 자체를 부드러운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요. 희망도 비워내고, 희망이라는 건
우리가 세계에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희망이에요.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건 너 스스로 희망을 만들라는 얘기죠. 까미는 그게 아니에요. 희망도 비워내고 부드러운 무관심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까미식으로 얘기하면 긍정이 아니라 반항입니다. 무지막지한 반항이에요. 어떤 반항이냐? 시치프의 신화라는, 우리는 이제 시치프스의 신화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브로록 까미가 쓴 그 에세이의 제목 자체는 시치프의 신화예요. 이 시치프스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래. 제우스의 벌을 받아서 언덕에서 돌덩이를 계속 굴러 올려가지고 탑에다 올려놓으면 또 굴러 떨어지고, 그걸 또 올리면 또 굴러 떨어지고. 왜 시치프스는 그렇게 무의미한 짓을 하는가? 그 의미가 없다는 게 부조리예요. 그쵸? 굴러내린 공을 다시 올리고 이거 무의미한 짓이에요. 근데 시치프스는 계속 올려요. 그걸 까미는 무지막지한 반항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반항이냐?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난 포기 안 해. 난 다시 올릴 거야. 제우스가 다시 떨어뜨려? 난 다시 올릴 거야. 네가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해? 천만에. 난 다시 올릴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까미가 얘기하는 반항이에요. 부조리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이 부조리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나라는 인간이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 의미를 투사할 필요가 없이, 혹은 이 세계가 나에게 어떤 근사한 의미를 줄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부조리를 그 자체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떤 것과 비슷해요? 라칸의 주의상스하고 비슷해요. 주의상스 뭐라 그랬죠? 더 근원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거라고 그랬죠. 어차피 이 욕망이 실현될 수 있을 건지 아닐지 우린 몰라요. 어차피 이 세계가 나의 어떤 의미 부여하는 행위에 답을 줄지 안 줄지 우린 몰라요. 사실 안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부조리한 세계니까. 아니, 그 세계는 나와 이 세계 사이에는 부조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놓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것. 이것이 까미 철학의 핵심입니다.